여야를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들이시죠. 먼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이시죠. 권지웅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권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비대위원님은 뭐 하세요 요즘은 그러면? 요즘 전세 사기 관련해서 네. 그 문제 풀려고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사기 고충 접수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거 올해 좀 4월에. 해주세요. 진짜 제 아는 동생이 그거 당했어요 지금.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전화 드려도 돼요? 네. 그래도 좀 구제 관련해서는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밥 한번 먹자고 해도 밥 먹을 시간을 안 내주더라고요. 지금 1억 5천 날라갈 상황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포항에 있는 27살 남성분이 전세 사기 피해 당하신 분이 전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경북에서도 난리고, 근데 이제 이걸 정치권에 이야기하는데 그걸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어제 막 다들 집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국민의힘 의원께서 당신이 좀 무지해서 당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분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해주고 은행에서 대출 심사해줘가지고 들어간 건데. 이거 예방이 안 돼 이거는. 맞아요. 예. 잘 아시네요. 이게 왜냐면 제 주변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대충 뭐 얘기도 안 듣고 주의 안 해서 그런 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들어가도 방법이 없더라고 이거는. 맞아요. 네. 지금 뭐 변호사도 전세 사기 당했고 심지어 LH라고 하는 기관도 전세 사기 당했어요. 그럼 민주당 이재명 네. 인재위원장께서 이 네. 방송을 보시고 권지웅 의원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데 네. 좀 수박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나오신 분들 왜 이렇게 다들 워터멜론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당도는 뭐 있어요 없어요? 당도까지는 체크를 안 당도 해주시는데. 체크는 없고 일단 수박이다.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런 거고. 오해를 좀 받고 저는 있다. 민주당에 엄청 마음이 큽니다. 네. 네. 자, 일단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신당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이제 당 바깥으로 뭔가 좀 원심력이 좀 작용한다고 할까요? 뛰쳐나가려는 분들이 하나 둘씩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는 현재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더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뭐 60%까지 올라갔나요? 가능성 계속 업데이트하던데. 이 전 대표를 제가 지난주에 만나고 왔고 네. 이 전 대표가 저를 속이지 않는 거라면 뭐 사실 창당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나 이런 게 강한 걸 느끼고 왔습니다. 같이 하시죠. 저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정치인분들 자주 만나면 저는 결정한 바가 없고 왜냐면 지난주 만나기 전까지도 감도가 달라졌어요. 아니, 지난주랑도. 지난주까지도 저는 창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신당에서 무슨 역할 맡기로 하셨어요? 대변인?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대표를 만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창당을 정말 할 거냐. 그러면 당명을 생각해 놓은 게 있냐. 당명? 네, 당명. 그러니까 정말 창당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당명 나옵니다 오늘. 당명을 물어봤더니 본인은 뭐 과거에 이제 어떤 우리 민생에 대한 거,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저출산으로 인한 퍼펙트 스톰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스톰당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걸 다루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다음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확정한 건 아닌데 네.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명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뭐 여러 가지로 뭐 창당에 대한 후보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음 세대당은 좀 웃긴 것 같고. 뭐 거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그냥 가안인 거니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그런 정치에 대한 정말 지금 정치가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정치권이 이런 숙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 결정을 할 것이냐. 다음 대통령당 어때? 나는야 다음 대통령당. 사실 그게 정직하고 솔직해 보이는데. 그거 원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튼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창당 의지는 굉장히 강한 상태로 지금 보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당명이 아마 다음 세대를 위한 무엇인가까지 지금 올라온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에 함께 하실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안 할 도리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아닙니다. 뭐 저는 백지 상태에서 백지 상태고. 당인으로서 네.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제가 또 당 지도부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네. 바로 지금 뭐 창당하겠다라고 말하는 5분 것 자체가 모이셨잖아요. 지난 왜 예. 사진도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약간 이게 전 조금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지시를 내렸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침을 좀 준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씩 그 네 분이 페이스북에 조금씩 예, 약간 프로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밑밥을 이렇게 딱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약간 좀 아니, 그 지침이 좀 SNS에 올렸던 이유는 예. 약간 지금 언론이나 네. 아니면 당내 많은 의원들이 이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분들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아, 그런 그래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사람들 갈라치기 위해서 뭐해? 아니 뭐 그 명령해야 세력조차도 된다고.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예. 우리가 좀 창당에 대해서 결정한 네. 바는 없지만 이 천하용인이 예. 어쨌든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주자 그런 취지에서 올렸던 것이지 근데 뭐 이제 마음이 지시를 있으니까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네. 거라고 보고 아. 저는 이걸 약간 이제 가볍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네. 김용태 최고도 국민의힘 정치인이에요. 그러고 그렇죠. 싶어 하고. 그렇고 싶어하고 아니에요. 저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죠? 좋아. 이런 거 바로바로 반박하세요. 아니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잘하라는 게 아니라 대선 때 약속했던 것만큼이라도 좀 해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지켜지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국민들을 저버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새로 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당 만들 거냐 아닐 거냐. 그래서 정치구도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렇게 짓궂게 물어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되게 짠하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할 수 왜냐하면 이 당에서 해야 될 일인데 네. 이 당에서 못 할 것 같으니까 나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깝다. 근데 신당 만들어 갖고 잘 된 경우가 어쨌든 뭐 안철수 신당 말고 또 있나요? 그 사례가? 과거에 2008년에 친박연대 잘 됐어. 그 모델도 아니 신당이었는데. 그 당도 당시에, 결국에 선거 당시에. 지역구를 6석을 배출하고 비례를 8석을 배출했어요. 그래서 14석의 의석을 배출했고 제 기억으로 뭐 이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의당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의원 당시를 배출했던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 정당도 나름대로의 어떤 친박연대. 성공했던 당이었죠. 그 근데 당시에는. 뭐 당시엔 저도 이제 성공한 것 같은데 친박연대는 뭐랄까 이제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아주 강력한 그 지역 기반의 강력한 지도자를 추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게 컨셉을 잡았는데 잡았죠. 실제 그 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정당이라기보다는 네. 당시에 친이계가 공천 학살했어요.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학살의 이제 작용 반작용의 이제 효과로 네.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물론을 내세웠던 것이지 그건 그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컨셉이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정도의 어떤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을 만한 그런 상징이라도 되긴 하나요? 일단 본인이 이제 영남권에서 출마에 대한 의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본인이 언론에서 이제 출마 요구가 있으면 나가겠다는 표현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 자리 만남에서 이제 영남권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영남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과연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느냐, 네네네. 보수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느냐 이러한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아요. 작용 반작용에 따라서 아마 거기에 대한 요구의 니즈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권지웅 위원님 보시기엔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일단 최소한 이제 현역 의원들이 좀 붙어줘야. 현역 의원들이.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기호를 받더라도 순번이 이제 예를 들면 정의당 의원보다 현역 수가 더 많으면 3번을 받게 돼요. 목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지금 김용태 커피를 먹다가 얼음이 들어와가지고 입에 커피 너무 맛있죠? 맛있습니다. 이거. 예, 읍천리 382 커피입니다. 예, 아주 맛있는 커피. 대구에서 시작했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 신당 이름을 읍천당으로 한번 가면 어때요? 너무 이준석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확 들어오시네요. 예, 읍천리 382 아주 맛있는 커피입니다. 아, 근데 뭐 이야기하면 네. 그 이제 어차피 현역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현실적인 조건이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역에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모아내고 있지 못하는 보수의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두 가지 문턱이 있는데 하나는 현역들을 어떻게 모아낼 거냐.
두 번째는 유승민 전 대표와 어떻게 결합할 거냐가 있는 것 같아요. 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이준석 신당으로 여론조사를 돌린 게 아니라 이준석 유승민 신당으로 돌렸을 때 10몇 %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직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준석이 혼자 나가고 뭐 김용태 최고랑 몇몇 사람 붙여서 나간다. 저는 아직 결정 안 했다고 가정적인 상황.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게임이 어렵다. 왜냐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표가 사표가 안 됐으면 하는 것이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 건 이런 건데 대한민국에서 5% 지지를 받으면 의석으로 치면 사실 15석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선거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야가 이제 선거제를 물밑에서 합의했다 안 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연동형 비례제 유지하면 손해 보는 게 맞습니다. 병립으로 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21대 국회 보면 뭘 했습니까? 이번 국회에서 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라도 연동형 비례제나 이런 것들을 손해를 되는데. 보더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기득권들은 안 놓는 거 아닌가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당 대표한테 결과적으로 이 비례대표의 어떤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당 대표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비례대표로 꽂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 정당은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고 아까 창당 얘기했을 때 아니 근데 지금 이제 21대 총선 할 때 네. 지금 바꾸면 21대가 맞나요? 지금 21대 지금 22대 총선이 되는 건가요? 네. 다음 예, 예. 총선이. 네. 그때 지금 이제 의원들이 마음에 맞으면 바꿀 수는 있나요? 지금 바꿀 수는 있습니다. 22대 총선부터? 네, 네, 아 그래요? 네. 아 벌써 시간이 꽤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능하군요. 원래는 선거구 획정을 선거 1년 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올해 4월 10일 날 했어야 되는데. 선거 룰이랑 선거구 획정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어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회가 근데 그 법을 법을 어긴 지킬 상태긴 해요. 준법을 잘 지켰던 국회는 별로 없어요. 원래? 역대 예, 정치권이 늘 아, 안 그렇다고 해서 지켰다. 뭐 그게 당연한 아니 그 건 당연한 건 아니니까. 아닌데 네. 늘 법을 잘 안 지키는 게 국회고 아, 그래왔던 그렇죠. 거고 아까 그리고 창당 얘기할 때 현역 얘기했는데 네. 현역이 또 중요한 이유도 음. 기호 만약에 창당하게 되면 기호 문제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 현행 법상은 현역 의원 수에 따라서 기호이 번호가 부여되는 시스템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 대표가 창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줘야 기호가 앞번으로 가기 때문에 네. 현역 그렇죠. 의원분들의 참여는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만약 하게 되면. 네. 현역 의원 중에 그래도 조금 뭐 확실히는 아니지만 야 그래도 이준석 신당이면 내가 좀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까? 있을 수는 있죠.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시고. 왜냐면 아니, 당연히 현역들이 네.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선이겠죠. 아니요, 공천이죠. 아 그건 그렇죠. 공천받아 공천이에요. 당선되는 근데 거죠. 예. 지금 당내에서 중진들 불출마해라, 험지 가라 이런데 현역들이 그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창당이 돼서 이 지지율이라는 것이 만약에 높게 되면 한번 그런 고민들 하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그걸 표출하는 현역 의원들은 지금 상황에서 좀 현실적으로 그럼 공천 결정 나고 그 다음에 막 붙는 분들은 꽤 있겠군요. 낙천하고 그냥 학살 당해가지고 정말 네. 뭐 아까 뭐 수박 얘기하셨는데 뭔가 낙인을 찍어버려가지고 학살시킨 다음에 공천의 불합리성 그런 것이 국민적인 동의가 있으면 아마 그런 분들도 창당해서 아니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또 쉽진 않은 게 여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냥 이제 단순히 김기현 대표랑만 각 세우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아직 3년 남았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척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공천 못 받았다고 바로 척칠 거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명분 찾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죠? 아니요. 네. 2008년 그 친박연대도 결국에는 친이계들이 여당이었을 때 공천 학살 당한 다음에 이 학살 당하신 분들이 나간 거예요. 나가서 만든 당이 친박연대예요. 같은 당인들 학살을 자꾸 해요. 아니 그거는 민주당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자, 뭐 그럼 수박 민주당 얘기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요기 신당은 괴롭습니다. 하여튼 이준석 신당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 예, 예. 그러나 아직까지 현역 의원들이 막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건 나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공천 어느 정도 좀 정리된 이후에 아마도 좀 더 새로 불릴 가능성이 좀 높은. 예, 예. 그리고 김용태 최고는 마음은 있으나 아직은 백지 상태다. 예, 예. 백지 상태입니다.
자, 권지웅 네. 위원님, 네. 민주당 네. 여기도 지금 도저히 지금 이재명 대표랑은 난 못하겠다. 네. 분들이 나오고 계시죠? 물론 이제 그 소위 비명계 그리고 음. 그 중에서도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이원욱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 등이 네. 이제 모임을 꾸려서 공식적으로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모임 이름 있습니까 혹시? 그 혁신 네 아, 여기 이름 있어요. 아. 원칙과 상식. 원칙과 상식. 네.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해보자 뭐 이런 건데. 원칙 좀 지키고 상식적으로 네, 하자는 네. 이름. 그렇죠. 근데 이제 당을 만들지는 아직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네.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 이분들은 사실은 여전히 민주당에 미련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야겠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민주당을 바꿀 미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바꾸고 싶은 미련은 없잖아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제가 말릴 거여가지고 네. 만약에 제가 당연히, 보기에는 예.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 가만히 조용히 듣고 있다 갑자기 아니, 그럴 땐 앞에는 종이 예. 정도는 던지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결국에는 다시 여당 상황으로 돌아와서 대통령이 변화하고 네. 저희 당이 변화할 마음이 있으면 저는 충분히 이전 대표를 제가 끌고 못 가게라도 막아야죠 제가. 그렇죠. 김용태 최고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당연하죠. 이준석 전 당연히. 대표는 그럴 생각이 이제 그렇죠. 완전 없는 이제 것 같은데. 이미 가는 거. 바지끄댕이라도 자꾸 바지라도 벗겨가지고 제가 데리고 와야죠 그거는. 바로 성추행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을 네. 여전히 이제 조홍천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 등이 민주당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택을 견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이재명 대표의 선택을 바꿀 수 있게 바꿀 수 이재명 있게. 대표 행동을 좀 바꾸면 되는 거지. 바꿔야 된다. 당 떠날 이유까지는 없다. 네네. 안 그러니까 바뀌면 그때 또 그 고민. 똑같은 얘기잖아요. 뭐야 근데 말이 지금 아, 근데 좋아. 윤석열 좋아. 대통령만큼 완전히 지금 뭐 답이 없는 상태는 아니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아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님 그 정도는 말도 아니다. 안 아직. 여당은 네. 여당 야당 달라요. 여당은 속된 말로 네. 많아요 뭐가 옵션이.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인사권도 있고 아, 여당은 옵션이 행정부에서 많다. 뭐 공직에 대한 네, 어떤 네. 그런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많은데 야당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갖고 수 있는 당대표가 말고이네 권력을 갖고 있는 게 결국엔 공천권이에요. 공천 하나인데. 근데 공천권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어렵죠. 안 되는 집은 더 안 되고 아니 상황이 이런데. 아, 여기 안 되는 집입니다. 어려운 집은 더 어렵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데 국민의힘은 네. 강서 재보궐로 한 대 세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몇만 명이 투표한 거기서 이제 얻어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정신을 거고. 못 차려. 근데 아직 민주당은 엄밀히 말하면 반사이익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만 반사이익이라는 거는 윤 정부가 너무 못해서 잘 못하시니까 그래도 이제 민주당 저길 못 찍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일부 지켜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근데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더 높지 않아요 지금? 약간 아니, 비등비등합니다. 아니 그래도 아무리 뭐 대통령이 못한다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네. 아무리 뭐 그 발언에 뭐 전적으로 전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당을 찍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아무리- 강서구청장 선거를 그건 이재명 대표 보시면 아니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 찍은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팀을 찍진 않았던 거고 근데 사실은 이런 거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좀 적긴 해요. 근데 여당 그리고 이제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위로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수사 외압 의혹의 주인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을 못 하고 있고 이태원 참사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피해자분들 피해자 유가족분들 도망 다니고 있어요. 네. 만날까.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비판이 매우 높고 이걸 바꾸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계시니까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민주당 역시도 저는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민주당 비판이야 뭐. 그거 하실 건데 뭐 굳이 뭐 본인 입으로 하십니까? 네네. 네. 그러면 굳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에 네. 대해서 전 정부와 여당이 반성해야 될 점 분명히 있어요. 있죠.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최수근 상병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또 정부 여당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처럼 안 되는 집까지는 아니다 우리는. 아 그럼요. 저희는 그래도
국민들께 선택해 주신 네. 집권 여당이고 네. 헌법에서 부여된 임기가 있고 대통령이 그냥 1년 반 전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대로 만약에 내일 만약에 투표한다, 총선한다. 또 어려운 또 질문하시려고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다 뭐 어려운 답이기 때문에 자, 내일 투표한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당인인데 예. 박빙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박빙이요? 예. 지금 지지율 차이가 별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양당 모두 싫다 이런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선택을 맡기면 반반쯤 나올 것 같다. 예,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의원 수가 절반 정도는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여당이 많이 가져가는 거네요. 뭐 지금 지지율 추이로 봤을 때 물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당이.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이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저는 민주당이 압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좀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도에서는 우세. 네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서울은 사실은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전국 지지율이 아니라 서울로 지지율을 떼놓고 보면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앞지를 때도 꽤 많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사실 경기도로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고령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서울이 어떻게 됐느냐가 내년 총선에서 서울이- 아주 중요할 거다. 서울은 지금 현재는 거의 민주당이 그냥 많죠. 압승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압승을 한 네. 거죠. 근데 거기에서 몇몇 지역구는 국민의힘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냥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추석 이전에 그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 서울에서 10% 이상 국민의힘이 이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갤럽 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문조사의 어떤 추이가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강서 재보궐 이후에 다시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거나 민주당이 좀 앞서고 서울에서도 박빙으로 네. 온 거지. 그전에는 서울에서 민주당이 사실 열세였습니다. 근데 뭐 아직 한 또 5개월 이렇게 남았으니까. 그렇죠. 아직 뭐 모르지 모르겠죠.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네네네. 뭐 반반이다 이건 뭐 지지율 얘기해서 쉽게 얘기한 거지만 네네네네. 사실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여당은 국정을 다루고 있는 정당이다 보니까 다룰 수 있는 전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선거판에서.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의 영역이 올라가기 쉽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야당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만 떼버리면 심판 영역이 거의 없다고 봐져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게 그냥 야당의 리스크인 거예요. 근데 만약 이재명 대표를 떨어뜨려 버리면 네. 오히려 이 심판의 영역에서 야당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 야당이 그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 내려놓거나 총선 내려놓거나 불출마하면 아니면 조용히 뒤로 가시거나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면 그럼 훨씬 더 지지율 그러면 올라간다고요? 야당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펼쳐질 거다. 저는 되려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막 정면으로 비판한다기보다 상대당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뭔가 좀 약간 그렇죠. 예. 찝찝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은 의대 정원 확대 이런 것들 정부는 던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집행도 가능해요. 만약에 이런 이슈로 몇 가지를 했다고 하면 전 총선 국면 완전 다르게 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하시죠. 예를 들면 이태원 하긴 3차 했어요. 유가족 저희 만나고 김포도 하고 공매도도 그러니까 하고 예를 하고 들면 있습니다. 김포, 공매도 이런 것은 저는 헛발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헛발질이에요? 네, 그런 헛발질을 막 던지니까 국민들이 그건 너무 막 던지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들이 필요로 했는데 어떤 이해관계 집단 때문에 못하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뚫어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박수 쳐주겠지만 공매도를 갑자기 주말 사이에 결정하고 전면 금지.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아니라 완전히 전면 금지. 갑자기 해외에서도 이 뭐야 이렇게 되고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 그러니까 광명 어떡합니까? 일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애매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랑 뭐 광주까지 다 해서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다 한 발씩 물러서는 이슈를 막 던지고 있으니까 사실 무기가 많은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근데 무기는 거기에 많다. 이렇게. 아, 여당이 무기는 많다. 그렇죠. 물론이죠. 잘 못 쓰고 있을 뿐. 네네. 네. 이재명 대표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한 단계 조금 이제 다르게 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검찰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따로 좀 해달라고 했고 이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이게 만약에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면 네.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제 유죄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면 총선에 미칠 영향이 엄청납니까? 아니면 뭐 다 예상했던 거라 그냥 약간의 부작용 정도 하고 넘어갑니까? 지금 법원의 영장이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혐의라도 유죄가 나오면 그건 저는 영향이 클 거라고 영향이 생각합니다. 커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병합이 아니라 따로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법원 그 휴지기가 있어요. 한 2주 정도 원래 쉬죠. 네. 쉬는 게 있고 네. 내년 초에 인사를 계속 하겠다고 지금 어제 오늘 보니까 발표가 또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사이동이랑 휴식하는 시간 이런 걸 고려하면 사실 4월 전에 나오는 게 쉽지 않다.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뭐 민주당이 지연 전략을 써서 총선 전에 재판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판의 어떤 진행 프로세스상 내년 총선 전에 나오기가 어렵다. 아니 저 그런 논리가 아니라 네. 저는 실질적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설령 결과가 나와도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저는 그 헌법 정신 존중합니다만 국민들은 대다수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의혹이 사실일 거라고 믿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도 그냥 뭐 유죄 판결을 받아도 원래 저런 분이었구나 이미 평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네.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네.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또 어떤 당이죠? 모든 당권 끌어다가 말도 안 되는 해석, 당원당규 해석하면서 당대표직 유지시켜 주겠죠. 그럴 때는 분명히 또 민심의 심판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당대표라면 합리적인 당대표라면 기소가 되면 네. 사실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맞죠. 물론 이게 제가 뭐 권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도자라면 네. 그리고 이게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뇌물 관련 개인 그 비리 의혹에 관련돼서 기소가 된 거면 아하.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당을 위해서 당이 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걸 많은 국민들이 원하실 텐데 그러니까 끝까지 가져가시는 저는 거예요. 같은 잣대로 국민의힘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딱 그대로 들이대면 네.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 갑자기 대통령하고 왜 또 우리- 야당 대표를 비교합니까? 장모님이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절대 이런 한 푼 피해를 준 일이 없다. 이랬다고 지금 장모님 구속됐어요. 그럼 미안하다고는 해야 되는 거니까.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당 대표도 안 할 거다. 그런 아니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예. 거 각 진영에 그 강성 당원분들은 서로를 그렇게 보고 있지만 중간층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한해서도 유죄가 만약에 법원에서 나오면 영장을 기각한 순간 그것 자체가 유무죄 판단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럼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려고 했었구나. 근데 그게 약간 중재됐구나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현재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대법원 1심에서라도 유죄가 나게 되면 당연히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물러나실까요? 유죄가 나오면? 또 왜 이런 질문을 저한테? 안 물러나시겠죠. 안 물러나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는 안 물러나실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유죄가 나와도 유죄가 나와도 지금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그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당 대표 워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옥새 들고 어떤 도망가실 것 판단을 같은데, 하실 제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새 들고 그러니까 나르시 하실 것 같다고요. 뭐 출마 관련해서 나름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번 총선의 결과는 매우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 2년을 거치면서 네네. 1년 반째 있는 이 총선을 만약에 졌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대선으로 가는 길이 되게 어두워져요. 근데 자신을 잠깐 내려놓음으로써 만약에 이 총선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옥중 공천을 우려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아마 옥새 들고 이제 가시겠죠. 옥중에서 이렇게 찍어내시겠죠 공천장을. 근데 승패 기준이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선했어요. 지금 뭐 한 170석, 뭐 110석인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네네. 이거보다 더 나오면 즉 국민의힘이 한 120석만 나와도 국민의힘이 잘했다, 우리 승리했다라고 판단해요? 아니면 150석은 돼서 그러니까 절반은 돼야 이제 승리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과반 이상을 가져야 그래야 승리예요? 승리겠죠. 과반 안 되면 패배한 겁니까? 저는 선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는 민주당은요?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국민의힘보다 한 석이라도 많으면 승리다? 그래도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볼 거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지금보다 의석수가 훅 줄어도. 근데 이제 사실 언론에서는 어쨌건 민주당의 패배다. 왜냐하면 기존보다 의석이 줄었기 줄어드니까.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 더 의석 가져봐야 이 당은 미래가 없다. 아, 이거 미래가 없다라기보다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를 좋게 만들거나 네, 아, 우리가 미래가 없다니요. 아, 외국 저희 전문이에요. 얼마나 창창한 정당인데. 아니, 저희가 외국 전문 방송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런 걸 목표로 삼아선 안 된다. 되려 이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마지노선을 넣고 거기까지를 목표로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받으면 당연히 그건 좋은 일이지만 네네. 근데 이제 사실 민주당에서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 분명히 지금 의석보다는 줄어들 겁니다. 2020년도에 생각해 보면 저희가 위성정당까지 다 하면 180석이었어요. 얘기 들어보면 200석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연합 정치로서 200석이라는 이탄 의원 말고 다른 분들. 그렇죠. 저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모 된다고 고문분들은 생각하는데 200석 가능하죠. 정동영 200석. 고문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럼 거의 뭐 이제 개헌선까지 가는 거죠? 뭐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제 다시 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근데 뭘 근거로 민주당에게 그런 표를 주실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아, 우리 안 당은- 주죠. 우리 당은 저는 지금도 안 줘요. 아 저는 그거 우리 진짜 당은 그런 표를 받을 당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좀 냉정하게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왜 수박수박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니 민주당은 수박이 많아져야 민주당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겉바속촉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그래서 민주당 뭐 하고 있냐라고 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잘 해야 돼. 탄핵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탄핵 말고도 탄핵만 계속 주구장창 전세사기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특별법을 하는 건 많은 것 내일 같아요, 상정하려고 민주당이. 엄청 애를 쓰고 있고 이런 일들을 아, 이제 하고 전세 있죠. 사기 좀 잘 좀 해줘요, 진짜. 아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피해자분들 너무 힘들어하시죠.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과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별로 없으시겠으나 여튼 정말 주변이나- 피해자가 엄청나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잘 좀 네.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간에 그럼요.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좀 잘 좀.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협조 안 해서 해서 지금까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민생에 대한 지금 국민의힘은 특별법 개정안 0건 발의했어요. 민주당 6건 발의했는데 관심이 그래요? 없으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김영태 최고는 관심이 있으시지만 당에서 관심 없다. 주류들이 관심이 없어요. 민생에 관심 없는 정당 정치인들 관심 국민의힘이다. 다 공천이죠 어. 지금. 어? 안타깝게도 정치인들 관심은 다 공천이에요. 그러면 표 못 받으실 네. 거라는 거죠. 안타깝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우스복싱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요. 일단